안녕하세요. 육성사이다 라디오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사이다 사연만 제보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흘려보낸 몇 년들 라는 사연입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부끄럽고 소문날까 말도 못하겠고 이렇게 저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라도 풀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몇 자 적어요. 제가 연애를 꽤 길게 했어요. 그래서 더욱 배신감이 크네요. 몇 달 만나 결혼한 것도 아니고 5년 이상을 사귀고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20대부터 영업을 꽤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명품백이며 차며 말만 하면 다 사줬죠. 절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네 댁에 갔는데 바닥은 대리석에 가구들이 온통 명품들이었고요. 우리 집은 그리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가 많이 부족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어머니께서 살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 같지 않은 푸근함이랄까? 남편보다 시어머니께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우린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니 애기도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가졌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살다 보니 그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잦은 외박이었어요. 지방으로 출장도 자주 가던 터라 그러려니 하긴 했었지만 집에 돌아오기로 한 날에도 연락 한 번 없이 외박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바가들이 다 그렇다면서 저는 그저 좋은 생각하면서 태교에나 집중하래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아이를 셋을 낳게 되었고요. 사실 마지막 아기는 갖고 싶지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터라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1,000만 원어치의 목걸이와 반지를 사줘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집에 애들도 커가고 있겠다. 남편이 아이들과 같이 보냈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물론이요. 이상하게 외박이 더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저에게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가서 돈을 벌래요. 수입이 적어졌다면서 생활비도 반토막 났고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어서 학원비 주랴 용돈 주랴 써야 할 돈이 많은데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드니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해 다시 하소연을 했더니 이제 적당히 좀 하라며 너 왜 그러냐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등 오히려 나에게 정신과에 가보라고 해서 황당했어요. 그간 넉넉하게 살았으면 됐지. 대체 얼마를 바라냐면서 돈을 헤프게 쓴다고 하니 억울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참에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빠는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오히려 저에게 남편에게 더 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의 뒤를 슬그머니 사람을 붙여 캐보셨나봐요. 다른 여자랑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 있으니 어서 오라셨어요. 전 손이 떨리고 다리가 안 움직여서 갈 수 없었고 대신 엄마 아빠가 그 집에 초인종을 눌러 사위라는 놈과 대면을 했는데요.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위라는 놈이 장인 장모를 경찰에 신고하지 뭐해요? 집을 강제 침입했다고 하면서요. 나는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없었고 그래서 그 정황을 제대로 알고자 남편의 카드 내역이며 계좌 흐름을 파악했어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되려 저에게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빼내갔다며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렀고요. 이미 제가 아는 사실로는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입출금 내용이라든지 카드 결제 내역을 알아내는 게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아이들 보느라 정신없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나봐요. 전 제가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틈틈이 블로그에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카드 내역을 보니 그때마다 고급 호텔이며 모텔을 가리지 않고 순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특정한 여자 이름의 사람에게 몇백만 원의 돈을 입금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집으로 찾아가니 더 기가 막혔던 건 웬 낯선 여자와 어머니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사실 내연녀에 얼굴조차 모르는데 시어머니가 들켰다고 생각하셨는지 당황해서 눈치를 챘고요. 우리 남편이랑 한 살림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 맞대요. 같이 산 지 5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요즘 생활비를 적게 준 이유가 바로 이 여자 때문이었고요. 여자는 우리 남편이 결혼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아이가 셋이란 것도 알았고요. 되려 남편에겐 누굴 더 사랑하냐, 왜 자신에게는 돈을 안 쓰냐면서 용돈도 주고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로 잘 구슬렸나봐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까지요.
저 정말 어머니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갔고요. 제가 제사 때나 명절 때 가서 일손을 돕겠다 해도 아이 때문에 힘들 테니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말리셨거든요. 대체 이 여자는 시어머니께 어떻게 한 건지 이미 마음이 넘어가셨더라고요. 셋째 아이를 가질 땐 그렇게 좋아라 하더니 이게 뭔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헤어지자고. 아이는 저보고 다 데려가래요. 그러면서 학원이라든지 가게 하나 차려주고 차 하나 사줄 테니 그걸로 벌어서 애들이랑 살래요. 아이들과 논 적이 없는 남편이라 핏줄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는 건지 어떻게 저리 매정하지? 싶었어요. 전 그랬죠. 어차피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으니 헤어지자는 생각이 동의는 하지만 그걸로는 끝낼 수 없다. 집도 주고 매달 육아비를 꼬박꼬박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대요. 시어머니께도 전화해서 어머니의 입장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뭐 제사상을 차리길 했니? 전을 부치길 했니? 그거 주는 것도 강한 거 아니니? 라며 큰소리 치시네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어요. 대신 육아에 대한 입장에선 남편과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당신의 자식들이니 시어머니가 직접 키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린 소송까지 갔어요. 제가 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여자가 살기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한국이라는 곳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딜 가나 변호사들이 그냥 서로 합의하는 게 낫다면서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대충 합의 보고 끝내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합의 보기가 너무 싫어서 여자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렇게 1년간의 긴 공방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제가 키우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이에 대한 육아 비용을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씩 해서 총 30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걸로 재판이 끝이 났어요. 저는 모든 생활비 내역이며 남편의 카드 지출까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싹 다 준비했는데 그때 정리를 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이 남편이 그 여자와 여행 가느라 썼던 경비며 용돈까지 따져보니 저에게 주었던 총 생활비보다 2배 가까이 많았던 거예요. 화가 났지만 다행히 이 부분들이 훌륭한 증거가 되었고요. 주기로 했던 가게와 차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위자료로 각각 3천씩 총 6천만 원도 받았네요. 이 과정에서 상간녀가 다니고 있던 회사로 내용 증명이랑 위자료 청구 소장도 꾸준히 보냈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 아버지가 공무원이길래 아버지 직장으로도 꼬박꼬박 같이 발송해드렸죠.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회사도 그만뒀다며 위자료를 줄 테니 이제 그만해달라고 하더군요. 들으면 알만한 괜찮은 곳에 다니던데 참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 후 남편은 육아 비용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처음 2-3번만 제대로 입금하고는 마지막에 100만 원 입금하고 그 후부터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바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했고요. 그래도 안 주길래 직접 지급명령 걸어서 요즘은 전 남편 월급 통장에서 연금처럼 매달 따박따박 제대로 받고 있어요. 물론 전 남편 앞으로 과태료 1,000만 원도 통쾌하게 날려줬고요. 요즘 건너 들으니 상간녀도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랑 타령하더니 결국 사랑은 돈이었나 봐요. 이혼 후 1년도 안 돼서 둘도 끝이 나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서 제대로 이겼더니 이젠 더 이상 속상하지도 않았고 작은 공부방도 차려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애들 친구까지 공부를 봐주고 있어요. 주변 애엄마들에게 입소문이 잘 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수입에 아이들을 돈 걱정 없이 잘 키우고 있고요.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고요. 앞으로 더는 남자 만나기가 너무 싫네요. 이젠 주말마다 내 인생도 즐기고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